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1월 9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을 확대하는 부산. 플러스는 구경도 못했는데 다시 저물어 가네요. 자, 서울의 고가의 아파트 22억짜리 아파트가 석 달 만에 14억으로 직거래 아니었어요. 1, 2, 3층에 해당하는 저층 아니었어요. 그냥 14억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일본식의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이런 패턴을 그리는 가운데 물론 일부 반등은 있을 수는 있겠죠. 믿을 거는 부동산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소득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 그런 형국이라면 이러한 수순을 일본식의 이런 수순을 따라가지 않을까. 요 기조하에서 모든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자 조금 반등 세게 했다. 그러면 떨어질 구간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저는 늘 좀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평균 부산 평균 하락률이 26% 고점 대비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왕 살 거면 30에서 35% 정도 떨어지는 이 정도 물건에 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 비슷한 이 마이너스 26에 샀냐, 마이너스 35에 샀냐, 이 10%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이 혹여나 10%, 20%더 빠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버텨낼 수 있을까? 대출 많이 내고 하는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늘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가거래가 이 많이 떨어진 이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국지적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아파트 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반등세가 꺾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일단 거래량 기준으로 웬만한 지역들 8월 아니면 9월에 고점이었어요. 이때부터 대출을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8월 중순이었어요. 은행들한테 대출 조이라고 했죠. 가계부채 많이 늘어난다고. 지금은 가계부채 또 많이 늘어났다고 어제도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계속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사네. 그럼 나도 빚을 내서 사볼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막판에 요럴 때 8월 달이나 요럴 때 계약했던 사람들 잔금 대출 같은 거 마지막 한 3개월 내로 등기 치잖아요. 예, 잔금 같은 거 치르기 위해서 막판에 돈을 몰아서 나와서 그것이 대출 총액이 좀 늘어나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끝물이다. 끝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부산 마이너스 0.04에서 마이너스 0.05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플러스의 위용을 자랑하던 인천, 네, 수도권을 같이 묻어가던 인천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 대구도 마이너스로 전환. 이 모든 마이너스 하락의 전환은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세종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하게 반등을 해주던 세종시 다시 하락을 지금 6주째인가 아마 그 정도 접어드는 것 같은데요. 힘을 못 쓰는 모양새죠. 그럼 서울과 경기도는 잘 나가느냐? 여기 보시면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지난번보다 상승분을 거의 반토막 정도 뱉어낼 정도로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전세 영남 지방은 진짜 울상입니다. 영남 지방은 울상이에요. 서울 경기 잘 나간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 숫자 다 밀릴 거 정말 못 됩니다. 서울 전세 물량 보면 뒤로 넘어집니다. 뒤로 넘어져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 누르셨나요? 이거 구독 안 누르시면 제 영상 어느 순간 보다가 어, 이 영상을 클릭을 자주 안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면 다시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도 즐겨보던 이 채널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클릭을 안 하고 영상이 떴는데 클릭을 안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영영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제 기억 속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 영상을 다시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구독 안 누르셨으면 누르시면은 늘 새로운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감소하는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증가했어요. 오늘 목요일은 감소하는데 증가했어요. 약간 지금 혼란기를 약간 거치고 있지만 이 증가세 이거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뭐 물론 가격이 상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매도 물량 증가하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차트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주말에 시간이 허락되면은 이 차트를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 것인지 네, 그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 영상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음속으로 방송을 해도 이 빨간색 찍찍 이 줄만 끊고 지나가도 '아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다.' 요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세도 늘어났고 월세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늘어나고 있죠. 주간 브리핑 통해서 만나 뵐 때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산이 제일 심합니다. 제일 심하다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느 분은 그 롤 방송 중계하는 로이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강호의 발바닥, 이 강호의 발바닥, 저도 이 채널 몇 번 본 적 있습니다. 강호발, 강호의 발바닥, 강호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저희 이 인사 아니에요. 네. 아파트 거래량 96건. 여기 보시면 8월 달이 일단 정점이었습니다. 8월 달. 서울도 8월이 정점. 일부 지역인 9월이 정점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10월이 오히려 부산은 이 정점을 찍으려고 정말 이 엑스포의 기대감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례적으로 부산의 거래량이 좋습니다. 이상해요. 꺾였다고 하는데 전문가도 나서서 뉴스에 나와서 반등세가 꺾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네. 요 시뮬레이션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요렇게 떨어질 수 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떨어질 수 있다. 그럼 가격은 당연히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시장에서 가격이 받쳐주길 바라는 것은 음, 뭐 바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격 오늘 해수동만 한번 또 살펴볼게요. 해수동만 더샵 센터파크 1차 125 전용 125제곱미터 30% 20억까지 갔던 것이 14억이에요. 아까 서울 아파트 그렇게 빠진 거 보셨죠? 몇 억씩 수억씩 막 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부산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두산 이브더 포세이돈 가격 요거 직거래로 올랐는 거래 요즘 요 근래에는 잘 없는데 직거래로 올랐는 거래도 한 건 보이는데 요 타입 자체가 조금 다시 한번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고점 대비 25%, 더샵 센터마크 2차 28%, 경동 아파트 28%, 센텀 뉴슈빌 2단지 33%, 자 나머지 뭐 19%, 29%, 30%, 33%뭐 이런 식으로 밑에 나머지 그 이 좋다는 이 해운대구 절반 정도는 좀 비싼 아파트지만 나머지 거래의 절반 정도는 또 싼 아파트가 차지한다. 비싼 아파트 거래 치고 올라가나요? 해수동 잘 나간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딴지 걸로 들어오시던 분들 다음은 수영구 한번 보겠습니다. 수영구 찾아보면 거래가 3건이 있었고요. 한 건 대형평형 원체 대형평형은 거래 공백들이 워낙 길기 때문에 요거 찾아보시면은 그 인근의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 가격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 견적 보면은 이게 대단한 건 아니다. 아마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텀비스타 동은 2차 25%. 이게 부산의 평균적인 하락률하고 얼추 비슷할 거예요. 더시 아파트 리치 21%. 요 정도 빠졌고요. 동래구 한번 살펴보시죠. 동래구 한번 살펴보려고 했더니 오늘 거래가 빵입니다. 요런 날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동네 그런 거 잘 나가는 시절에나 먹혀들었지. 물론 일부 인기 있는 아파트들 뭐 학군이 괜찮은 곳들 버텨내는 곳들도 일부 있긴 해요. 정말 일부. 자 거래량 흐름 이상하리 많지. 부산의 거래량은 양호합니다. 이상하다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엑스포 발표 28일 날 있나요? 이때 엑스포 발표 이후로 갑자기 또 분위기가 달라지려나? 사실 저는 엑스포가 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뭐 과거에 일본이 엑스포를 개최하고 이랬던 것처럼 아무튼 지자체는 가난해질 것이다. 지자체는 빚더미에 앉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예견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또 호재 삼아 가지고 가격을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상 띄우려고 합니다. 가만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부동산 방송 이런 거 보도 안 합니다. 메가시티 이걸로 띄우려고 하나요? 이거 메가시티 만들면 뭐 하는데요? 결국 뭐 국비로 사업비 따와가지고 옆에 뭐 이렇게 뭐 울산하고 뭐 다른 경남 지역들하고 뭐 도로 건설하고 뭐 하고 이런데 돈 다 쓸 거 아닙니까? 교통편이 좋아지겠지만 이로 인해서 굳이 부산 안 살아도 인근 경남에 살아도 불편함 없이 뭐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하여튼 뭐 요런 걸로 하여튼 뭐 호재로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상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특례 일반형 종료된 이후로 줄어듭니다. 뭐 10월은 너무 급작스럽게 떨어졌는데 요거는 그것 때문이죠. LH가 1억 몇 천짜리 물건을 150건이나 거래하면서 이렇게 좀 떨어진 거 있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건 지금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 이상하리 많지 괜찮다. 근데 이상하리만큼 괜찮아 보이지만요. 거래량 자체를 인구 대비로 환산해 보면 부산 기준으로는 지금 요 한 3천 건에 근접하는 거래가 한두 번 정도 나와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꺾여 내려왔으면 1견 이해는 가는데 부산은 그 근처도 가지 못했다. 이 3천 건 이하의 빙하기라는 이 숫자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좀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 모르면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따라가라. 비싼 거 안 거래 안 되죠. 해수동 거래량 이런 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거래량 지금 80% 이상 되었는데요. 딱대기 이렇게 한 4개 꺼서 4등분해서 그 4등분 했는 숫자만큼 올려봐도 비싼 아파트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꺾이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눈에 띄게 나타나죠. 아직 11월 달은 아직까지 거래가 몇 건 없지만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11건의 거래량이 있었고요. 분양권 거래도 이상하리만큼 괜찮았다. 하지만 거래량은 괜찮았지만 프리미엄 자체는 아니더라. 전세 거래량 가을 들어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요거 이제 금리가 워낙 지금 막 오락가락 해서 좀 혼란스럽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은행은 기본적으로 취하는 스탠스가 부채 대출 줄이라고 했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면 1등급이나 겨우 대출을 1금융권 이런 데서 받을 정도 그 정도 상태로 흘러갈 것이고 금리를 조금 낮춰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던가요, 은행이? 기존 대출자들한테 더 많은 삥을 뜯고 있다는 거죠. 뉴스에 매번 보도되는 것은 기존 대출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네들의 이자가 얼마만큼 상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보통 신규 주담대 가격이 어떠한지, 신규 신용대출 가격이 어떠한지, 금리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는데 그런 뉴스를 보면은 야 금리 떨어진다 하네? 라고 느끼지만 아니었어요. 올해 들어서 한 번도 아니 금리를 상승하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기존 대출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금리표는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는 11월 15일 이후에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오늘도 말씀 많이 길어졌네요. 요거 메아리 효과 살짝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메아리는 다시 재현되더라. 그러면 고가의 전세는 줄어들게 되고 마찬가지로 고가의 아파트 가격은 전세 가격 빠지는 것만큼 같이 나란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 월세 거래가 갑자기 줄었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9월 달 들어서 월세 가격 보증금은 떨어지고 월세는 같은 수준. 그 말인즉슨 월세 가격도 떨어졌다는 말 맞죠? 전체 임대 거래량 요 뒤늦게 신고되는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작년보다는 나은 전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회전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임대 거래량 자체가 부산이 인구의 이동이 원활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을 거예요. 과거처럼 이삿짐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보이던가요? 그 호황기 시절에 그런 모습들 잘 안 보일 거예요. 저도 출퇴근길에 보면은 이삿짐 차량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이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막 쭉 올라가고 막 이런 모습들도 막 보이고 해야 되는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